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엑셀5의 분석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5에는 2018년 상시 유형 문제고요. 2021년 기준에 맞게끔 변경했습니다. 자, 분석 작업은 피벗 테이블과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자,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외부 데이터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보고요. 피벗 테이블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A3부터 시작하죠. 그럼 A3번 클릭해 놓고 가는 걸 제가 권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A3 클릭을 해 놓고요.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액세스 아니라 그랬어요.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자, 위치를 찾으러 오세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자, 해당되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다 저장했는지 생각을 하고요. 찾아가세요. 자, 찾아가서 가전제품 판매라는 파일을 열어줄 거예요. 그럼 그 파일 안에 대리점별 판매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있죠. 거기서 갖고 와야 될 거 하나, 둘, 셋, 네 개만 갖고 와야 될 겁니다. 순서에 맞춰서 정확하게 4개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다음 눌렀을 때 조건 필터가 있거든요. 필터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없죠. 그러면 통과. 정렬하라는 말도 없어요. 자, 마치고 들어올 건데 위치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피벗 테이블로 만들겠다.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 목록을 띄워놓고요. 내가 뭘 하자 그랬냐면은 요 그림에 따라서 작업하기 전에 요거부터 작업하자 그랬어요. 보고서 형식이 개요 형식이라 그랬거든요.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 요게 바뀌어줘야지만 요렇게 제목이 보입니다. 아니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먼저 맞춰 놓고 난 다음에 자, 가지고 올 건데 잘 보세요. 왼쪽 밑에 앞에 뜨는 요 등급과 제품명이라는 이가 행이라 그랬어요. 그거보다 약간 위에 뜨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럼 얘는 열이 없는 거예요. 행으로 등급과 제품명이 들어왔고요. 등급과 제품명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값으로 제품 수와 단가의 평균과 판매량의 평균과 판매액의 합계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판매액이라는 건 없는데요. 추가하자 그랬어요. 계산 필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행부터 가지고 올게요. 누구부터 갖고 와야 됩니까? 등급부터. 자, 등급을 행으로 들고 왔어요. 보이죠? 그럼 등급을 행으로 들고 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같은 행으로 나란히 있으니까 행이 2개라는 뜻이에요. 제품명이 등급 다음으로 나란히 요렇게 있어야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제품 수를 갖고 올 건데 제품 수가 없는데요. 문제 보세요. 제품명을 개수로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이름을 제품수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럼 열은 없는 상태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없는 상태예요. 열은 없고요. 값에 처음으로 들어올 게 제품수입니다. 제품수는 제품명을 끌어다 놓고요. 개수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값 필드 설정해서 얘 이름을 바꿔주면 돼요. 이름을 제품수라고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품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제품수 다음에 단가의 평균입니다. 단가를 가지고 와서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함수를 바꾸고요. 보이죠? 요때 요 이름이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 바꿀 수 있어요. 판매량도 갖고 올 겁니다. 판매량도 평균이에요. 자, 여기까지 된 상태예요. 근데 판매액은 없잖아요. 그죠? 판매액은 추가하자 그랬습니다. 계산 필드에서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판매량과 단가를 곱한다 그랬습니다. 자, 분석에 계산이라는 탭이 있어요. 계산 안에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는 거 안에 계산 필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계산 필드에서 이름을 판매액이라고 줄 거예요. 수식에 이꼴 D를 깨끗하게 지우고요. 누구랑 누구 곱하자 그랬습니까? 판매량과 단가를 곱하는데 밑에 보이죠? 손으로 쓸 필요 없어요. 판매량 더블 클릭 나오죠?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는 필드 앞 D로 단일 따옴표가 없어요. 숫자가 앞에 있을 때만 단일 따옴표 나온다 그랬습니다. 뒤에 커서를 두고요. 곱하기
별표가 곱하기예요. 단가 더블 클릭. 만들어졌죠? 그대로 추가 버튼 누르고요. 확인. 요렇게 판매액이라는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산 필드까지 만들어졌어요. 순서대로 따라가세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바꾸자 그랬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밝게 15로 주자 그랬습니다. 디자인에서 피벗 테이블 밝게에서 15번을 찾으세요. 15번을 찾아내고요. 행열 머리글 줄무늬 행까지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행열 줄무늬 행까지. 요까지 하자는 뜻이에요. 자, 스타일 끝났죠? 단가 판매량과 판매액 세 가지는 값필드 설정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목록창에서 보이죠? 요 목록창 값 부분에서 필드 목록의 값 부분에서 제품 수를 제외하고요. 단가와 판매량과 판매액 세 가지입니다. 단가부터 값 필드 설정해서 표시 형식 숫자를 선택해 놓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 이거 하자는 뜻이에요. 소수점 하자라는 말 없고요. 음수 건드리라는 말 없습니다. 하나씩 건드려 주세요. 그 다음 판매량도 똑같이. 자, 이걸 먼저 보고요. 함수 바꿀 때 바로 해도 상관없어요. 판매액도 마찬가지.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림과 다른 게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얘랑 틀린 게 있는가 없는가 눈으로 보세요. 틀린 게 없다 그러면 정상이겠죠. 보이죠? 그래서 사이즈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로 조절할 게 없네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피벗 테이블이구나. 그럼 피벗 테이블이 다 끝나고 나면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해 놓지 말고요. 밖에 클릭해서 필드 목록과 메뉴는 없애놓고요. 저장 버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갈게요. 자, 분석 작업 2번은 뭘 하자 그랬냐면 중복된 걸 제거하자 그랬습니다. 중복된 걸 제거를 하고요. 부분합 쓰자 그랬거든요. 자, 누구를 기준으로 제거하자 그랬냐면 고객 코드를 기준으로 제거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메뉴는 데이터의 중복된 항목 제거입니다. 자, 갔을 때 머리글 체크가 있어야지만 얘를 제목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야 제목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다 선택이 돼 있는데 다 해제하고요. 누구만 기준으로? 고객 코드만 기준으로. 즉 다른 거는 같은 게 있든 없든 관계없이 고객 코드가 같으면 제거하겠다 그 말이겠죠. 확인. 제거를 4개를 했어요. 보이죠? 4개가 제거가 됐습니다. 확인을 해놓고요. 지금 비어있는 제거된 자리까지 범위가 설정됐기 때문에 자, 범위 해제를 하고요. 다시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다시 범위를 지정하고요. 부분합을 할 건데 부분합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누구 별이라는 이 말이에요. 누구 별이 요 기준이 정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분합 기능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건데 담당자가 같은 경우 두 번째 기준이 매출 금액의 내림차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은 기준으로 정렬이 먼저 되어져 있어야지만 부분합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정한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 정렬로 갑니다. 정렬로 가서요. 첫 번째 기준은 담당자 기준의 오름차순이에요. 기본은 값 기준이니까 담당자가 같을 때 기준을 추가할 건데 두 번째 기준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매출 금액의 내림차순이라 그랬어요. 확인했을 때 같은 담당자끼리 모여 있죠. 같은 담당자 안에서는 매출 금액이 높은 것끼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하는 이유는 같은 것끼리 모았잖아요. 그걸 그룹으로 만들어서 부분합 기능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부분합으로 오세요.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가서 금방 정렬 1기준이 누구였습니까? 담당자였죠. 그래서 위에 문제에 보면은 담당자 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담당자 별이라는 말은
그룹을 담당자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뭘 계산하자 그랬어요? 합계를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누구의 합계? 매출 금액과 받은 금액과 미수금의 합계. 자, 필요 없는 건 해제하고요. 매출 금액과 받은 금액과 미수금의 합계 확인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합계는 유약이라고 넣는 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 범위 지정 해제하지 말고요. 그대로 다시 부분합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하라 그랬냐면 문제를 당겨서 볼게요. 두 번째는 얘를 합계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뭘 계산하자 그랬습니까? 평균을 계산하자 그랬어요. 누구누구 하라는 말 없으니까 얘들은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현재 범위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부분합 담당자 그대로 얘도 그대로 함수만 평균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누구 하라는 말 없으니까. 자, 이때 두 번째 할 때는 누구의 체크를 없애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체크를 없애야 원래 있던 함수 위에 새로운 함수가 생기겠죠. 확인 보이죠? 요렇게. 그럼 만약에 나는 부분합을 잘못 만들었어요. 치고 다시 할래요. 그러면 여기 모두 제거를 눌러줘야 되는데 한 개만 제거하는 기능이 없어요. 전부 다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합계 먼저 평균이 나중이기 때문에 합계가 밑에 평균이 위에 올라올 거고요. 칸이 조금 모자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려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은 정렬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 건지는 문제에 있으니까 그 문제를 보고 확인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분석 작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